안녕하세요. 문장정비소입니다. 네, 문장정비소 14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정비소 14번째 시간은요, 일전에 한번 정비를 했던 글인데, 네, 14번째. 정비를 했던 글의 그 뒷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의 아주 부끄러운 네, 흔적인데요. 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썼던 그 칼럼을 일전에 한번 정비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막 골라가지고 막 뭔가 대단한 생각을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별 것 없는 생각을 막 대단히 막 복잡한 문장의 형식과 또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막 나열하면서 그 뭐 고민의 깊이를, 생각의 깊이를 문장으로 막 감추려고 했던 아주 제가 문장정비소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혹평을 했던 아마 글이 그 글일 텐데요. 네, 그 글의 뒷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도 길고 문장의 형식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이어지거나 뭐 그 안에서 막 꾸미고 막 이런 복잡한 문장의 형식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실 잘 쓰지 않는 그런 어휘들, 단어들을 마구마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읽었을 때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글은 한 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 그런 글들, 그런 문장이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이거니까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 네, 이게 우리의 글쓰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가장 한 번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들을 아주 반대로 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글인데요. 네, 앞부분의 글이 뭐 뭔지 몰라도 뭐 내용상 뭐 내용도 별로 없지만은 뭐 문장을 정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요 뒤에 얘기도 문장 단위로 주로 네, 집중해서 제가 좀 뜯어고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역사가 언제나 인간의 가치관과 의지에 의해 움직여 왔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군더더기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죠. 누구한테겠어요. 긍정적인 사실도 부정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네, 네, 자꾸 반복되는데 사실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든가 아니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요. 네, 계속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문장 다이어트를. 왜냐하면 어떤 가치관을 지닌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이끄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인간의 가치관과 의지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 왔다는 건 사실이고 이제 그거 자체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인간들이 그 역사를 움직여 왔느냐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지향과 어떤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역사를 이끌어 왔느냐. 뭐 그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왜냐하면 됐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연결 그냥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어떤 가치관을 지닌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네, 그냥 어떤 지향을 가지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이끄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하죠. 거꾸로 말하면 자꾸 계속 막 덧붙여요. 부연해서 막 이렇게만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막 이렇게 표현했다가 저렇게 표현했다가 막 말을 중언부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거꾸로 말하자면 이거 됐고요. 역사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시대의 인간들이 네, 어떤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역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 시대 인간들이 역사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시대의 인간들이
됐어요. 역사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이거 말고요. 그냥 이 시대의 인간들이 아니면 지금 시대의 인간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역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겁니다. 향방, 네. 네, 그냥 역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역사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꼭 틀렸다고 하긴 뭐하니까 그냥 둡시다. 이쯤에서 결론을 확인하자면 왜 벌써부터 결론을 확인하는 거죠? 뒤에 이렇게 긴 글이 남아있는데 인간의 사상과 언어가 역사를 개척한다. 요거를 딱 한 문장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나 보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할까요?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삼은 이 문장 속에는 결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냥 이 문장 속에는 하면 되죠. 사상과 함께 언어라는 단어가 새로이 들어있습니다. 언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상은 의식과 사고의 작용이고 자꾸 그 이유는 막 이렇게 자꾸 문장을 잇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루하죠. 사상은 바로 의식과 사고의 작용이고 그 의식과 사고의 작용을 결정짓고 전달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전달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하자고요.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을 자꾸 쓰네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언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말입니다. 굳이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어가 없는 의사소통, 일상적 사회생활, 나아가 정치, 문화, 사상활동 등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네, 여기 또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것도 그냥 빼자고요. 현실에서 언어적 공동체는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공동체와 그 테두리를 거의 같이 합니다. 그래요? 이건 좀 이론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의 의견이라고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론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뭐 이건 문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 세계를 정의하고 인식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길어요. 문장이 너무 깁니다. 자르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민족, 종교, 문화, 사상 등의 이 가운데 점 앞뒤를 다 띄워놨어요. 네. 가운데 점 앞뒤는 붙여줍니다. 위에도 이렇게 놨네요. 민족, 종교, 문화, 사상 등의 추상적인 개념 또한 언어를 통해 구체화하고 공유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사상과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만 년을 이어온 그 과정은 현재에도 부단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어 보이고요. 수만 년을 이어온 그 과정은 현재에도 부단히 치열하게 나만 하든가 아니면 치열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자고요.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사상과 언어를 통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너무 길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걸 어떻게 전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뭐 이런 소리인데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짧게 갑시다. 전해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다시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사상과 언어를 통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네.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이렇게 하든가요. 자꾸 사상과 언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이 글의 제목이 아마 이거였지 않았나 싶어요. 사상과 언어. 네.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새로이 바로보고 앞으로 인간을 위한 가치로 귀결되는 진정한 인간의 역사를 개척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언어라는 이 오래된 두 단어에 새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난 역사를 바로 보고 인간을 위한 가치로 귀결되는 진정한 인간의 역사를 개척하기 원하는 사람이래요. 좀 단순한 형태로 쓸게요. 우리는 역사를 바로 보고 인간을 위한 가치로 귀결되는 진정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개척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역사? 이게 딱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죠? 뭔가 인간을 위하지 않은 인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좀 어떤 역사에 대한 비판이 앞부분에 이야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주든가 아니면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있으면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개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됐고요. 우리가 사상과 언어라는 이 오래된 두 단어에 새삼 주목해야 하는. 네, 됐어요. 그냥 주목하죠. 뭘 새삼까지 주목합니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없애고요. 그것입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뜻이 전달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네, 좀 오히려 전달하는 군더더기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네, 오히려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역사, 언어, 사상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추상적인 단어들을 또 다른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긴 한데 알맹이가 잘 파악이 안 돼요. 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을 할 때는 더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해석되는 것들이 전달력을 높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상을 추상으로 해석하고 개념을 개념으로 받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해서 좀 드릴 말씀은 네, 어려운 말이 글의 격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온다고 고상하고 막 수준 있고 이런 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이 반대로 하는 사람이죠.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네, 똑같죠? 말할 때도 별거 아닌 얘기인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괜히 사자성어니 어려운 말들 막 쓰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될 거를 막 괜히 이름도 모르는 외국 학자 이름 들먹거리면서 그게 꼭 글의 권위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똑똑한가 보다, 저 사람 말 참 잘한다, 많이 배웠나 보다 싶은데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이제 딱 돌아서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대체 난 뭘 읽은 거지? 난 저 사람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네, 이런 생각만 남아요. 그래서 제일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 네, 막
무슨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 분야의 어떤 이야기들도 우리가 현실에서 딱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바꾸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들만 막 자꾸 찾아내가지고 그런 말들을 나열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의 글의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의 뭐 그 격이 높아 보인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좀 그 착각을 하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꼭 글만 쓰면은 한자말을 찾아가지고 쓴다거나 글만 쓰면 꼭 영어 단어 써가지고 하고 글만 쓰면 꼭 외국의 유명한 철학자나 막 뭐 문학가, 사실 나도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렇게 나도 주워들은 뭐 그런 좋은 말들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너무 쉽게 쓰면 글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여기면서 지내왔던 시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글을 쓰던 시절에 저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좀 고상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하면서 이렇게 써야 뭔가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좀 설명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좀 많이 버려야 할 버릇입니다. 그래서 글만 쓰면 어려운 말 찾아 쓰고 네, 글을 가지고 좀 고상해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런 버릇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쓰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요거를 어려운 이야기 주제 자체를 막 쉽게 만드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문장을 되게 단순하고 좀 보편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이 어려운 얘기를 조금이라도 쉽게 전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장 정비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쓰신 글 보내주시면요, 제가 정성껏 읽고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정비소 1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